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윤석열 집권할 때는 국정은 뒷전이고 왕노릇하더니 구치소에 들어가서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확인한 CCTV에는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반말하면서 호통하고 또 성경책을 보는 척하면서 쇼하는 꿀사나운 몰골이 담겨 있었다죠. 또 구치소에서 7명의 수발을 받으면서 제왕처럼 살고 있다고 합니다.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정작 본인 재판은 오늘로 7번째 불출석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있지만 짐승에게는 없는 감정, 수치, 모욕, 부끄러움, 창피함. 그걸 바랐던 저 자신을 탓해야지 누굴 탓하겠습니까? 9월 1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쏟아지듯 나오는 정치 이슈 껍데기는 빼고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이게 사람에게는 있는데 짐승에게는 없는 감정이 치욕이잖아요. 부끄러움. 염치라고도 하죠. 아, 염치도 있네요. 네. 수호지심이라고도 합니다. 네. 측은지심, 수호지심. 그에겐 없었습니다. 사자성어로? 예. 네. 아니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아, 좋습니다. 아니 어차피 윤석열, 김건희 일단한테 그걸 기대해서는 네.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기에 아하. 다시 한번 성현들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네, 저도 수호지심. 또 되돌아봅니다. 예, 그 염치라는 게 있고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사람인데 그런 것이 없을 때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짐승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자, 오늘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았고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그러니까 법사위 위원들의 신분으로 구치소를 방문했고 CCTV 영상을 열람을 했습니다. 오늘 새롭게 나온 소식 1차, 2차 체포영장 집행 모두 속옷 차림이었다. 그럴 줄 알았다. 네, 아, 네, 그럴 줄 아셨습니까? 알았다. 예. 네. 어떻게 보셨어요? 좀 황당하지요. 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무리 구치소에서 본인의 방어를 뭐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부끄러움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수사받으러 나가기 싫다고 옷을 벗고 저항을 했다? 속옷 차림으로? 정말 나쁘끄러워서 이거를 뭐라고 말도 못 하겠어요.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1차 그 영장을 집행할 때 그때만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1차, 2차 때 모두 다 그랬다. 근데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KBS에서 단독으로 냈는데요. CCTV에 윤석열의 육성이 그대로 담겨. 이게 아마 근데 CCTV가 아니라 바디캠일 수도 있습니다. 예. CCTV는 원칙적으로 그렇죠. 음성이 안 담기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디캠일 것 같은데 내가 바디캠에 되어 있겠죠. 아마. 내가 검사 27년 했어. 나 미결수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자랑입니다. 그 사람은 특수부 검사가 아닌 사람도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가 아닌 경찰도 인간 취급을 안 하고요. 그러면 교도관은 더더욱 인간 취급 안 하는 인간입니다. 모든 것을 계급으로 두고 완전 특권과 기득권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되는 사이비 무속 주술에 빠졌던 사람인데 저는 오늘 국민의힘에 열람을 거부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요? 말로는 인권 침해다 확인해봐야 된다 뭐 김계리도 나서 난리 났잖아요. 네. 그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뜨끔한 거예요. 근데 속으로 그러지 않겠 뒤에서 맨날 옛날에 우리한테 반말하고 소리 지르고 폭탄주 먹일 때처럼 분명히 또 진상 부렸을 텐데 야 만약 우리가 그걸 보게 되면 기자들이 물어볼 때 당원들이 물어볼 때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인권 침해가 있었다. 바른 자세로 누워 계시는데 강압적인 특검이 근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 알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자들 누르면 거짓말해야 되니까 아예
거짓말도 해야 되고 곤란에 싫으니까 안 봐버린 거죠. 그래서 거부한 겁니다. 처음에는 인권집에서 딱 거짓말하다가 그래 한번 봐보자 그럼. 인권 두 가지 때문에 본 거잖아요. 그리고 특혜가 있었는지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예. 이건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장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 국민에게 공개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국회 국민을 대변하는 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면 큰일 나니까 안 본 거죠. 뜨끔했다.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아예 안 봤다. 뜨끔하시죠 여러분. 뜨끔하시죠? 국힘의원님들 예. 보세요 가서 얼른. 네. KBS에서 나온 단독에 이게 이제 육성 전문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가관입니다. 이제 계속 반말했다는 사실은 오전에 이제 발표를 통해서 나왔었고, 당신 검사 해봤어? 안 해봤잖아. 손대지 마! 라고 하고요. 물리력 사용하지 마! 손대지 마! 진술 거부할 사람을 뭐하러 조사하냐?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안 해봐 당신 검사 해봤어 안 해봤잖아 이 얘기는 계속했다고 하고요. 당신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문 닫아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당 좀 전에 우리 안 소장이 아주 그 분석을 잘해 주셨어요. 예. 여당 의원들하고 지금 이제 그 조국혁신당 의원이 가셨는데 야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간 이유 이제 첫 번째 거짓말하기 싫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거를 또 한편 이제 당연히 알았잖아요. 오늘 갔다가 오고 열람하고 오면 당연히 브리핑 할 거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을 보고 왔는지 얘기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보고 할 말이 없다라는 거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이걸 정치적으로 이제 계속 공세를 하려고 들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냐. 그 니네 일방적 주장이다. 우리가 안 봤는데 어떻게 아냐. 그렇죠. 맞네요. 믿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주장 다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측 변호인이 특검의 수사관들 또 그 특검하고 지금 일부 지금 이제 교도관들에게도 법적 조치 취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 교도관들에게는 안 했고 특검에게 지금 법적 조치 취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법적 공방으로 가게 될 거예요. 법적 공방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이 CCTV, 보디캠 다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용 다 확인이 될 거고 본인들이 주장한 게 이런 겁니다. 인권 침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을 강제로 물리력을 통해서 끌어내려고 하다가 심지어는 의자째 통째로 들고 드러내려다가 그 의자에서 낙상해가지고 어허. 다쳤다. 근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자를 그냥 살짝 끌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나중에 영장 체포에 대해서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본인 스스로 그냥 일어났다라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그 거짓말들을 변호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호인들이 당시에 거기에 일부 잠시 변호인 접견을 그것도 허락하면 안 되는 건데 허락을 맞아요. 했어요.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 이후에도 퇴거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에 응하지 않고 불응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그 체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고발당하고 수사를 앞으로 받아야 될 건 이 특검 쪽이 아니라 변호인 측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CCTV 잘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 이제 일반인은 열람은 어렵겠지만 법률상 법원에서는 다 열람을 하거든요. 판사님들이 보시고 윤석열과 변호인들 특수공무 집행 방해, 그 다음에 모욕 또는 협박, 그 교도관들한테 뭐 가만두지 않을까 뭐 이런 예. 식으로도 이야기했다잖아요. 그 다 그게 협박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태거부로. 사실 저도 2008년도에 우리 이제 그 미국산 새우 묻지마 수입 국면에서 구속이 돼 있었는데 구치소 안은 일반인은 변호인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맞죠. 변호사마저도 볼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변호인 접견실에서 거기서만 따로. 예. 제가 있을 때 정명석이 맨날 변호인 접견실에 있더라고요. 정명석이 첫 번째 구속됐을 때는 거기서 맨 변호사들하고 돌고 있는 거예요. 에라 나쁜 놈 우리가 막 손가락 댄 기억이 나는데 윤석열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그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지가 검사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구인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법정에 안 온다 제대로 법에 협조 안 한다고 잡범으로 파렴치고 몰았습니까? 근데 지금 역사상 사상 최악의 법원, 특검 모두 거부하는 교도관들의 말까지 거부하는
가장 그 정말 양아치라고도 표현하기 어려운 정말 양아치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입을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말 안 써버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국민들 보기 너무 민망하고 창피하잖아요. 그냥 내란 수계 윤석열 씨 이렇게 저는 호칭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아, 지금 댓글에서 CCTV 바디캠 공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으신데 이렇게 이 정도 뭐 법사위원들에게라도 공개될 줄 몰랐나 봐요.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이 의자 다리에 허리를 부딪히고 엉덩 방아를 찢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어깨와 팔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확인될 거짓말들을 서슴지 않고 아무런 그 얼굴의 변화 없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변호인들도 참 그 답답하지만 이런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윤석열 피고인에게 정말 경고를 좀 세게 해야 됩니다. 정말 윤석열 피고인이 지금 재판도 오늘까지 해서 7번 연속으로 불출석했어요. 그리고 특검의 조사에 지금 3개의 특검 중에서 내란 특검 또 김건희 특검에서 그 수사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그가 매일 입에 달고 살았던 법치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힘 있는 사람은 법을 어겨도 되고 힘 없는 사람들만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이 얘기하고 있는 법치주의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나 이 지기현 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력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법원의 권위를 전직 검찰총장인 자가 대통령 있다는 자가 완전히 짓밟고 깔아뭉개고 있는데 7번째 안 나온 거거든요.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 그러면 강도 높은 경고와 주의와 강제 구인 조치도 우리가 아예 구인도 안 하잖아요. 경고도 뭐 처음에 뭐 불이익 당할 수 있다는 말 한마디 하면. 그럼 지기현이가 아무도 안 하면 조희대가 직접 나서서 윤석열 피고인과 지기현 판사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건 완전히 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면서 지기현 교체를 시키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건 완전히 지기현 조희대가 지금도 윤석열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지기현 판사가 하는 판단을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7번. 앞으로 모든 피고인들 안 나가야 되겠네. 우리는 이제 법은 안 나간다. 예전에요. 흉악범, 살인범들도요. 법원에 이미 인생을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네. 지존파 같은 자들. 요즘 넷플릭스 나오던데. 그 사람들마저도요. 감옥에 있을 때 생을 포기했다 그래요. 나는 이미 포기했다. 나는 그냥 사형 당하려 한다. 나는 인간도 아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법원에는 나가요. 그게 마지막 규칙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조사는 거부한 사람 봤어요. 저도요. 뭔 조사냐. 내가 다 자백했는데. 근데 법원은 나가요. 왜? 법원은 안 나간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자체가 아무리 흉악범이고 나쁜 놈이어도 법원은 안 나가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도관이 나가자면 얘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사람은 뭘 사회의 믿고 규범을 깨는 극악범들이라고 그렇죠. 하더라도 최소한의 사회 규범에 대해서는 순응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법을 그동안 손에 넣고 주물러 왔던 사람이 이렇게 그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준다라는 거 이거 말도 안 되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뭐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야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뭐 법치주의를 포기했네. 삼권 분립이 뭐 잘못됐네. 뭐 여론 재판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지기현 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을 이건 좀 윤리 심판원인가요? 뭐 하여튼 뭐 그쪽에서 조사하겠다고 얘기한 지가 4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어떤 조사와 그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불공정하게 재판을 운영하는 걸 국민들 보고 인내하고 지켜보고 있으라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판사는 누굽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구속 취소를 한 사람이고, 지금 7번 연속,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7번 연속 재판 받으러 나오지 않았으면, 불출석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강제 구인 조치가 들어갔어도 10번은 들어갔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재판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대법원장이 왜 뭐 아무 얘기도 못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고하겠다, 이런 겁니다. 네, 진가님이 댓글에서 성경책 거꾸로 들고 있었을 듯이라고 하셨고, 맞습니다. 한석기님은 내 안구를 희생해서라도 이 CCTV는 꼭 보고 잡다 이렇게 주장하셨고, 젤리타로님이 정말 추잡스러워요 윤씨. 예. 디디님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네요, 주옥 같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요거 CCTV 보고 나서 김용민 간사죠. 김용민 간사가 백브리핑한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고서 다시 올게요. 먼저 1차 집행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8월 7일의 2차 집행의 경우에는 역시 집행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 2차 두 번 다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게 맞습니다. 2차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윤석열이 다쳤다라는 그런 주장은 저희가 영상을 확인해 본 바로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집행은 다리 꼬고 앉아있던 그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정도 수준의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강제로 드러내거나 끌어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스스로가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고 주저앉아서 집행을 거부한다라는 입장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집행 불능으로 최종 정리가 되니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변호인에게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에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라도 확인해서 진짜 다행인 것 네. 같은데, 이거 확인하고 나니까 사실은 좀 더 열불나긴 해요. 이 대목에서 꼭 하나 좀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구치소의 CCTV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거는 보안 목적상으로 만들어진 행정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30일이면은 그 30일 동안 보관한 후에 자동 삭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정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건의 중요성, 재판 증거, 국가적 의의가 인정되면 중요 기록물로 분류할 수 있고, 이것을 국가기록원의 이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처럼 중요한 자료가 그 30일이라는 어떤 기간, 보존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자동 삭제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열람밖에 못 했잖아요. 그럼 30일이 지난 다음에 이거 다시 보려고 했을 때 없어질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지금 이미 소송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중요한 증거 기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증거 보존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기록물 지정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 전 반드시 필요하다. 중요한 이 부분 좀 부분 지적하고 짚어주셨어요. 싶습니다. 네, 증거 보존을 위해서라도. 예. 그리고 오늘 특검을 그 저자들이 막 고발했잖아요. 네. 그러면 또 검찰 일부에서 특검을 막 표적으로 잘못하면 수사해가지고 결국 법정에 갈 수도 있는데, 수사 과정에는 법정에서는 저 증거가 있어야지 정확하게 오히려 피해자가 특검이고 윤석열과 변호인 그 세력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했고 모욕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게 딱 입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증거 보존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장경태 의원이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7명의 수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미 2평이 넘는 독방에서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무더운 여름에 6명, 7명씩 혼거방이라고 하는데 독방에 받으면 거기서 정말 죽을 듯이 있습니다. 운동 시간도 아주 짧고. 근데 윤석열은 혼자서 2평이 넘는 데서 그 자체가 이미 특혜인데 거기다 교도소에 수발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수발을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무슨 심부름이라든지 온갖 민원을 제기하는 거겠죠. 진상 와. 부리듯이 땡깡 부리고 진상 부리고 난동 부리고 그러면 예를 들면 전담 교도관들이 어쨌든 처음에는 전직 대통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신경이 쓰여서 붙어있으면 모르지만 나중에는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야 7명에서 나눠서 하고 싶지도 몰라요. 운동할 때도 그렇고 별 이상한 짓 다 하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것도 일종의 특혜죠. 인력 낭비고 이 부분까지도 진상 규명이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특혜는 다 받고 예. 있었고 그다음에 이 얘기도 오늘 나왔어요. 지난달 26일까지 윤석열이 모은 영치금이요. 2억 7천만 원이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2억 7천만 원을 약 50일 기간 동안에 모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치소에서 이게 그 돈 벌고 있었네? 네? 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2위가 얼마냐? 1,900만 원이라는 거예요. 15배의 격차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그 1차 때 300만 원, 2차 때 400만 원까지가 이렇게 딱 그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예. 그게 넘어가면 그것은 외부 계좌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어허. 그 돈이 지금 윤석열 피고인에게는 2억 7,69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만 원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2억 7천만 원 이상은 지금 외부 계좌로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정말 대비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요?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아.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을 때 본인이 400만 원이 이제 한도잖아요. 예. 그 400만 원은 사모님이 딱 채워놓고 그 다음에 들어온 이제 그 400만 원이 넘으면 이제 들어오면 그 외부 계좌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외부 계좌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예. 그래서 400만 원은 본인이 채워놓으시고 외부에서 안 받으셨어요. 그 네.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서울구치소가 서울 시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 외곽에 있는데 여기까지 면회를 와주는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영치금까지 받는다? 이거는 도리가 아니다 얘기해가지고 아예 한 푼도 안 받으셨다는 예. 거예요. 제가 이거 저기 소나무당 대변인에게 확인한 사실입니다. 아니, 진짜 차이 나네요. 김계리 변호사는 아예 계좌까지 홍보를 그렇죠. 아주 했는데 나쁜 제가 갔어요. 송영일 대표를 면회를 인천 지역의 민주화운동 원로들 모시고 갔더니 이제 다 조금씩 영치금 5만 원씩만 늘라니까 우리 송영일 전 대표님 사모님 오셔가지고 400만 원씩은 내가 다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오신 것도 고마운데 영치금 안 됩니다라고 약간의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진짜 차이 나네. 채워놨는데 강원에서 쓸 돈이 뭐가 있다고. 이미 400도 차이는데 진짜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400 차면 입금도 안 돼요. 실제로. 근데 더 황당한 건 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산이 70억이 넘는 걸로 신고되어 네. 있잖아요. 예. 송영길 대표 재산이 그냥 몇 억 수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전히 전세 여전히 전세하시고 그러면 지금 이 감옥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돈 벌고 있다? 이거 국민들 정서에 맞습니까? 예. 또 김계리 변호사가 뭐라고 했어요? 돈 한 푼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사실 아닌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정말 좀 이런 표현까지는 죄송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행위 예. 지금이라도 당장 이거 계좌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아야 될 것 스스로? 같은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저도 수감될 때 이제 응원금이 온단 예, 말이죠. 예. 그러면 진짜로 나갈 때 그때 당시 저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더라고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은 제 돈이 아니라 그 투쟁하는 분들 응원하는 시민들 모금이니까 당시 참여연대라든지 광우병이형 국민대책 그대로 저는 기부를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해요. 여기도 원칙이라 나오잖아요. 외적으로 구치소에 허가해 주면 구치소가 준 그 따로 마련한 계좌 말고 자기 집이라든지 뭐 일반 계좌로 송금해 준다잖아요. 그렇게 돈을 빼돌렸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치부를 한 겁니다. 치부를. 3억을 번 거죠. 그냥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구치소 가지고 계좌에 그냥 넣어놓은 게 아니라
이참에 돈 벌자. 이야.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 저는 그게 김건희 최은순 일단 항상 해온 짓이거든요. 네. 큰 돈 작은 돈 가릴 것 없이 엄청 돈을 빼돌렸거든요. 재산이 7, 80억이면 보통은 우리가 수감내면 어떻게 가족들이 먼저 챙겨라 그러잖아요. 다 면회도 하고 영치금도 넣고. 여기는 가지도 않고 영치금도 안 넣었어요. 그걸 시민들한테 알려가지고는 사실상 그 극우 극단주의 세력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을 텐데 삥을 뜯은 거 아닙니까? 아, 삥 뜯었다. 구치소에 둔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 계좌에 때 지금 빼돌린 겁니다. 이것은. 예. 그것도 구치소장 허가해줘가지고 그전 구치소장이 온갖 특혜를 다 줬잖아요. 야간 접견을 여러 번 했다는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야간 접견. 네. 야간에는 구치소에 무조건 다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밤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구치소는. 와. 그 서울구치소장 전 구치소장 김현우 씨는 이건 뭐 거의 구속 원벌감이라고 봅니다. 예. 어떤 특혜를 준 건지. 아니 계속 깜빵에 있을 건데 이 돈을 다 어떻게 할지 계속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거 못 받게 하는 방법은 없나 저는 모르겠네. 김건희 씨가 나 애를 먹였으니까 돈 예. 보내라. 어허. 김건희 씨 계좌든 가족 계좌로 가 있겠죠. 그렇게 끝까지 챙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이제 윤석열한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나와서 돈 관리하려고. 아. 요것도 나중에 다 밝혀질 겁니다. 예. 3억이라는 돈 작은 돈 아니 아니잖아요. 그 피 같은 돈 50일 윤석열한테 만에 보내지 한 달 마세요. 반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한 3억에 가까운 돈을 국민들에게 와, 대단하다. 받은 거 아닙니까? 저희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전 전두환 때 저희가 그 500원씩 그때 500원 상당히 큰 돈이었어요. 예. 500원씩 내가지고 평화의 댐 평화의 댐 성금 냈잖아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였던 거. 사기였죠. 사기였던 거. 북한에서 수공에서 뭐 서울이 3분의 2가 물에 잠긴다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63 빌딩이 잠길 정도. 63 빌딩이 잠긴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살 수 없다라는 식으로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입금해달라고 계좌번호까지 공개적으로 올리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거.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 수호지심, 영치. 예.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아, 너무 창피합니다. JM캉33님이 야 진짜 찌질이 중 최고다 이렇게 요즘 말씀해 국민의힘에서 주셨습니다. 저기 그 유행하는 표현 네? 있잖아요. 네. 하남자 중에 하남자다. 예. 아까 네. 우리 애청자 표현 추접스러운 추잡스러워. 욕을 하려다 참습니다. 우리 뉴토마토의 품격이 있어요. 정말 추접 중에 추접입니다. 이런 추접 중에 경우는 추접. 정말 처음 봅니다. 예. 자, 껍데기는 가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진짜 빨리 가죠. 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타 정치 곧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 모든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 가려진 권력의 얼굴 침묵 대신 질문으로 세상을 비춰봐 진실을 향한 우리의 외침 멈추지 않아 밑으로 드러내 끝까지 In the end, yeah 매일매일 너를 찾아가 오후 4시 50분 현실이 진실은 우리가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Every day, every night, good job, news